자, 오늘은 우리 중급에서는 12신살, 12신살과 각종 신살에 해당하는 97쪽인데요. 12신살이 어떤 건지, 12신살은 또 같이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책에는 없습니다만 12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운성법과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12단계로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여기 과거에 일본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성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다뤄보면, 자, 12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12신살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운성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신살은 뭐냐면, 이 12개를 신살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역마살, 뭐 이런 화개살 이런 거 있죠. 망신살 이런 거, 그것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갖다 붙여놓은 걸 뜻하는데, 자, 그 책에 이제 신살의 의미해가 있죠. 의미는 일지를 기준으로 먼저 보고 해놨습니다. 일지를 기준으로 먼저 보고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을 참고로 한다. 일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지 기준으로 하고, 자, 이게 이제 세우운에서 만나도 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한테는 어떤 운이구나 12신살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는 사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본다. 12운성과 12신살은 관계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있는데, 12운성은 12운성대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12신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2운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해서, 자, 여기 보면 12신살 조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에. 이 조견표를 보면은 삼합의 운동성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합의 운동성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신자진의 삼합의 운동성이죠. 그 다음에 해묘미의 이제 목국의 운동성이고, 그 다음에 인호술 이제 이 화국이고, 그 사유축 이제 이 금국인데, 신자진 삼합은 그 다음에 신자진 다음에는 어디가 나갑니다. 사오미 이리 나가잖아요. 자, 신자진 다음에는 사오미로 나가자.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의한다면 신자진 원숭이 띠, 쥐띠, 쥐는 용띠, 용띠는 그 다음에 진 다음에는 책에 사오미 이리 돼 있죠. 사는 겁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오는 제살에 해당되고, 이 얘기입니다.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띠를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자, 일지를 기준하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겠다. 자, 먼저 책에 있는 대로 한다면은, 일지에 신자진에 있는 사람은 이 12신살을 자, 먼저 12신살이라 하는 것은 칠판에 적어가지고, 겁살, 겁제살, 겁제천살, 지살, 이렇게 다 겁제천지, 연살, 이 전부 살이죠. 월살, 겁제천지, 연월, 망, 장, 반, 역, 육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망신살이라 하고, 장성살이라 하고, 반한살이라 하고, 이 역마살이라 하고, 육해살이라 하고,
화개살이라 하거든요. 요게 12개를 말합니다. 12개를 말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신자진이란 글자는 일지에 신자진이 있는, 과거에는 띠로 봤습니다. 있는 사람은 요게 요 다음에 뭡니까? 신자진 다음에는 사잖아. 진사 오미 이래 나가잖아요. 신유 술 해 자 축 임묘진 이래 나가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삼합이죠. 삼합끼리 동시에 이 신살이 같이 들죠. 같이 드는데 신자진이란 글자가 일지에 있는 사람은 올해가 어딥니까? 올해 인이잖아, 인. 그죠? 올해 역마살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역마살이 뭔지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역마살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광해를 띠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는 올해 인년이니까, 올해 이민년이니까, 인년이니까, 역마살 끼 있네. 올해가 역마살 해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육해살 해네. 원래 이제 12신살 계속 오는 거예요. 돌아갔어. 그 다음에 해묘미는 돼지띠와 토끼띠와 이 양띠죠. 일지에, 요거는 일지입니다. 일지에. 요 세 개의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요 미담이 뭡니까? 신이잖아, 신. 미, 사오미, 신, 유, 술, 해, 자, 추. 그죠? 예, 이거죠. 임묘진, 이렇게. 사오미. 요게 이제 각각 이제 신살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묘미가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인이란 글자가 여기 있으니까 망신살에 해당된다. 왜 망신살이 끼는지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오술, 이 삼합을 다 이제 본다면 인오술은 술 다음에 해죠. 해, 자, 추, 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죠? 인오술이 있는 일지에 있는 사람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지살은 이동한다. 역마살 비슷한 거거든요. 이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유축. 사유축은 축 다음에 또 시작하죠. 축 다음에 인이죠. 인이 시작하.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당된다. 그죠? 사유축이 일지에 있는 명주는 원래 인년에 급살에 해당된다. 그럼 급살이 뭐냐는 풀면 되잖아요. 그죠? 이래 해당. 요게 12개 신살을 12신살이라고 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까지 했으면 그 밑에 제 책에 놓고 달아놨습니다. 급살은 해갖고 급살은 급탈당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급탈당함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사를 어떻게 찾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외울 때 이 앞에 글자면 급제, 천지, 연, 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운성을 이제 갖다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찾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찾는 요령은 뭡니까? 요 다음에 오는 글자라
삼합의 끝글자 다음에 오는 글자예요. 삼합의 사유축 삼합은 삼합이지 않습니까? 요 글자가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축 다음에 인부터 시작한다는, 인부터 급제, 천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걸 차례대로 외워놓으면 되죠.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걸 외워놓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이 삼합의 그 다음에 글자, 그죠? 삼합의 그 글자의 다음에 글자를 급살로 이제 기준 잡아서 출발한다. 이걸 지우겠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요새 읽어봤을 때도 일지에 있는 신자 신이 원래 삼재잖아요. 네? 읽어봤을 때도 이게 신 그렇죠. 신이 삼재인데 이거 역마살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띠로 봤을 때도. 예, 읽어봤을 때. 예, 예. 예. 근데 띠로 보는 것도 뭐 지금도 띠로 보는 사람 볼 거예요. 그건 당사주라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띠로 많이 봤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자평명리는 일주론으로 기준 잡아놓고 이미 띠로 본 거는 과거에 잘 안 맞다 이래서 일주론으로 재정립되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 일주론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그 12신살들은 각각이 책에 급살이라 하면 해놨습니다. 밑에 급탈당함을 의미한다. 그럼 뭘 급탈당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12신살에 대해서 보면, 자, 그 12신살과 12운성을 이제 같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술. 인오술. 자, 이게 이제 위에 되는 술 다음에는 뭡니까? 해, 자, 축. 이게 나오죠.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래. 그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다주.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네모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거죠. 여기가 수가 해당되고, 여기 목이 되고, 화, 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따지면 이제 여기 이제 목이죠. 여기 이제 이 화였고, 여기 이제 이 금이죠. 여기 이제 수가 해당. 오행상.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보는 게 급살에 해당되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급살에 해당되려고 하면 급살을 아까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삼합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구간, 그죠? 보이는 구간을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수는 어두운 곳이죠. 수는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12운성은 보면 여기가 보통 이제 이 절지에 해당됩니다. 절지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태지죠. 절태, 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요 목욕을 뜻하는 욕대, 관대, 생록대록, 근로, 왕, 제왕을 뜻하고, 절태양생욕대
이건 이제 이 쇠하고 병들고 쇠병 죽고 묘자리로 들어가는 요 이제 우리가 여기 12운성이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12단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12단계로 구분해 놓은 걸 12 이제 운성법이라고 하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각각이 이제 이 목화, 토, 금, 수, 그다음에 그 음양에 따라서 달리 절지가 달리 구분됩니다. 그 운성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지금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에 해당되면 절지는 12운성에서는 급살이라 합니다. 급살. 자, 맞죠? 자, 여기서는 이 색깔이 없네. 자, 우리 아까 그 12신살은 여기가 이제 이 급살, 제살, 천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생은 이제 지살이죠. 요래 갈까? 지살, 요 연살, 요 월살, 전지 오늘 요 망신사, 요거 이제 장성사, 요 이제 반한살이죠. 요 역마살, 육해살, 요 화개살. 이렇게 이제 12운성과 12운성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요 모양의 그림체는 요거는 이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언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수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상태, 지하의 세계입니다. 깜깜하게 어두우게 저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 따지고 보면 씨앗의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인인 거예요. 인.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인이라 했잖아요.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딱 보이게 하는 거. 가장 먼저 시작된 상태가 인의 모양인 상태죠. 천간으로 보면은 간목인 상태고, 그죠? 간목, 을목 이런 나가죠. 그런 상태다. 요걸 이제 우리 12신살은, 그 다음에 요 12운성은 같이 이제 이 12운성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이제 관대 나가서 이제 그걸 이제 입신 이제 양명하는 이제 그런 시기, 그죠? 시기. 그 다음에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 가장 제왕적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제왕적 시기를 지나면 기운이 조금 쇠약해지는 상태죠. 쇠약해지는 상태, 그러면서 몸이 이제 자꾸 늙어가는 거죠. 몸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 시절, 치살이는 뭡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동하는 거.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12운성적으로는 생지에 속하지만은 12운성 생지란 역마성도 있고, 그래서 이 12신살 쪽으로는 제살이라, 지살은 이동한다, 내 스스로. 자꾸 이동하려고. 근데 이들 아까 원래 지살 걸리는 사람은 이동하려고 한다, 자꾸 나가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 활동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자꾸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생지 자체가 뭡니까? 생지는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한다. 이리저리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니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목욕을 시키죠. 목욕시키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걸 예쁘게 하는 도화살, 도화살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연사는 요 때는 어떻습니까? 목욕인가 아들 예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주 어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화는 연사는 이쁘게 하는 도화 연사를 이제 이 도화살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도화살은 남들한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인기도 되지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화살은 인기, 내가 예쁘다, 남들한테 드러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다, 아이와 같다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 남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제 내년에 누군가에는 내년에 인다면은 묘년이 오니까 그죠? 묘가 요 이제 이 연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죠? 묘가 연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다? 내가 남들한테 자꾸 보이기 위해서 그죠? 드러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좀 더 살아남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더 자라면서 사모관대를 쓰고 그죠? 벼슬을 하고 그 사회에 이제 첫 출발하는 단계죠. 그죠? 사회에 첫 출발하는 단계. 이때는 실질적으로 옛날 과거 얘기니까 지금은 우리 출발 사회에 첫 나가는 사람 대학 졸업하고 나가면 20 군대 갔다 오면 20 몇 살 되잖아요. 20나 돼서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본 거는 한 청소년 시기거든요. 16, 7세에 옛날에는 뭐 입신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아직까지 관대를 쓰고 그죠? 그건 이제 월살이라는 거죠. 월살은 여기 월살이라 하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이 책을 보면 이미 월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돼요. 이미 피해가기 어려운 고통을 의미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이 뭐노? 깜깜한 세상에서 이 문명의 세계로, 그다음에 사오미, 이 밝은 곳이죠. 화의 세계,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월살은 천재, 월살을 깜깜한 밤의 달빛, 그죠? 그건 뭡니까? 뭘 뜻하겠습니까? 깜깜한 밤의 달빛, 어두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빛이죠. 그 다시 말하면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 그 진이란 글자에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개수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장간을 참고하시면 되고, 월살이란 그런 항상 굉장히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는 사로 넘어가죠. 사로 넘겨죠. 사는 사오미는 뭐냐? 화국이라. 사오미는 화국의 화려한 문명의 세상을 뜻한다. 그 문명의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근록 아주 이제 이 입신하고 뭐 취직을 하고 우리말로 요즘 취직을 하고 해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 근록 망신살 근록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죠. 사오미는 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명의 사 요거 있거든. 요게 사오미 이 화국 아닙니까? 이제 화국을 시작하는 사람 문명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단계. 지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다 어두운 상태에서 밝음으로 열어주는 상태, 희망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사오미는 화국의 상태, 사는 사회생활의 첫 디딤을 말해 첫발. 그래서 사는 망신살을 뜻한다. 남 앞에 망신살은 남 앞에 나서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밝은 구간에서 남 앞에 나서려고 한다. 그런 것을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신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제 망신당한다는 얘기인데 그 망신 내가 나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제 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장성사는 제왕을 뜻하죠. 장성사는 제왕을 뜻하는데 사회에서 가장 사회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이 시국을 뜻합니다. 화의 시국을 왕성사 밝은 곳이니까 하루를 친다 하더라도 이때 제일 대낮이잖아요. 제일 대낮에 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 이때가 제일 왕성한 그런 시기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이 제왕적 기질로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망신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장성살이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음양의 운동성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거, 요거는 음과 양의 극에서 음에서 양의 운동속이 시작하는 데가 어딥니까? 인이라는 곳 아닙니까? 인. 그죠? 인이란 1년을 시작하는 입출이 있는 인에서 양의 운동속으로 시작된 거죠. 양의 극이 어딥니까? 오하잖아요. 양의 극이. 그죠? 미토의 영향을 받아서 근금으로 음의 운동속으로 시작된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태어나서 계속 양의 운동속으로 시작 꼭지점을까지 양의 운동속으로 계속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토에 의해서 다시 쇠약해지는 거죠. 그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함을 통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사회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때 나이대가 어떨 때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육신과 우리 몸과 같이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이대가 장성살의 나이대가 지나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 12신살이라는 거는 우리 12지지에 빗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토의 입장은 반환살이라고 했는데, 그죠? 몸은 쇠약해지는 상태지만 반환살이에요. 반환살이라 하면 말안장 위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정을 뜻하거든요. 반환살은 안정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반환살이라 하면 책에 이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지금만 같아라는 거지. 지금 이 상태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제 쇠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왕했다가 이제 쇠약해지려고 하거든요. 병들고 이 가기 이전 단계니까 지금이 최고로 좋더라. 지금이 제일 안정됐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심정이지. 그죠? 그게 이제 반환살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반환살. 그런데 이때는 우리 이제 육체적으로는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함이죠. 쇠약해지기 시작함을 뜻한다. 그래서 신의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몸은 쇠약해지면 병들죠. 쇠약해지면 병듭니다. 그래 쇠약해지면 병드는데 여기서 신살로서는 역마살이라 한다. 역마살은 이 말이 이 책이나 이런 데서 말이 이제 길을 걷는다 이런 뜻인데 역마살은 이동한다. 그죠? 멀리 떠난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지살은 이거 뭐라 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살은 어린 인이란 글자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막 태어난 인은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움직이면 지가 스스로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 스스로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남이 움직이 중에 지 스스로 가만히 움직인다는 건데 여기에 역마살은 지 스스로 그 환경이 이동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걸 역마살이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마살은 그것을 역마살이라 한다. 그래서 멀리 떠난다. 병두고 조용한 곳으로 멀리 떠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고 나면 죽겠죠. 죽음에 있는 글자를 육해살이라 한다. 육해살이라 한다. 그 육해살은 괴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다. 괴롭다. 내 주변에 그 누군가를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다. 그게 육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개살은 이미 화개라 하는 게 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거거든요.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이제 그러한 걸 이제 느낄 때고
그래서 화계사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뜻합니다.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만의 탁월한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화계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이제 12단계로 나누어진 건데, 자, 요 상황에서 보면 여기 태어나서, 그죠? 여기서부터 태어난 거죠. 임묘진의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아이가 자라나는 우리 인생 살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입신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청소년기가 되겠죠. 요즘 시험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여기가 사회생활 첫 발을 딛는 단계잖아. 싸움이. 요거가 있잖아. 화려한 화해 그게.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는 상태를 걸록인 상태라고. 제왕적. 내가 아주 사회생활 가장 최고치에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반환살. 그 몸은 쇠약해지는 시기죠. 몸은 쇠약해지는 시기를 하면 이미 지금 우리 나이대는 이제 50대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병드는 시기를 지나면 병들고 죽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음에 들어가면 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묘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절이라는 것은 이미 요거는 지금 수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라 하면, 그죠? 에너지가. 절이라 하면, 죽고 묘로 들어간 다음에 절은 없어졌다 나가거든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혼과 백이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절이라 하면 끊을 절자로 썼는데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에 태는 자는 잉태 씨앗을 뜻하죠. 자는 잉태 씨앗을 뜻한다. 그런데 죽고 하늘과 혼백이, 혼은 양이고 몸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양은 양대로 가고 음은 음대로 본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 이제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그 자궁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에서 씨앗이 들어가서 잉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라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 있는 상태. 이때는 모르잖아요. 인생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한다? 요때부터 인생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생의 생육대로 왕세병사모.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자, 여기 진사와 술해입니다. 진사와 술해는, 지금 지난번에 했나요? 말씀드렸어요? 천라지망. 안 들어보셨어요?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관대라는, 요는 월살이라 했잖아요. 월살은 뭐라 해서 깜깜한 공간에서 주변에 다 깜깜한데 하나의 달빛, 그죠? 달빛, 그 희망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에는 깜깜한 공간에 이 속에는 얼개물한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 개수는 어디 있습니까? 어둡다는 이 공간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어두운 것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 사회 직장에 첫 발을 내딛는 문명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해주는 이 진사라는 글자예요. 이걸 지망살이라고 한다. 지망살. 이 지망살은 뭐냐면 어두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라 하노? 사람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 진사라는 지망사를 명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기 위함을 인도하는 세주는 사람. 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걸룩질 했잖아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남들한테 망신 살라고 막 나서려고 하는. 그래 진사라는 글자는 지망살이라고 하지만 이 지망살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에 있던 것을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망살의 명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게 만나는 거죠?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까는?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직업군을 이제 형성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12단계는 이거는 이제 이 불교에서 뭐 또 다른 저는 뭐 종교는 네가 뭐고 하면 불교라 저는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쟤는 잘 안 가요. 잘 안 가니까. 그 뭐 불교도 그것도 잘 모르고 제 주변에 이 법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많이 가까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불교적으로도 이게 뭐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걸 또 다른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12단계로 나누어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들이 그러한 뜻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지방사라. 술해는 요거는 천중사를 이렇게 하고 하늘에 보면 천중살, 천라살, 천중살을 뜻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보면은요. 요 속에 정화라는 게 문명의 글자를 갖고 있어. 문명을 여기서 갈무리하고 어둠의 세계로, 얘는 뭡니까? 죽음으로도 우리 사람은 묘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묘에 들어가는 글자죠. 묘에 들어가는 상태 새로 지하 세계를 열어주는 거죠. 이 글자는 뭡니까? 절. 완전히 없어 지하 세계의 첫 출발이잖아요. 내가 살고 죽고 묘로 들어간 상태라. 그래서 이제 묘란 술이라는 글자는 지장간 속에 제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요. 정화란을 갖고 있죠. 문명을 갈무리하고 살아있던 공간을 갈무리하고 죽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다는 얘기죠. 이 글자는. 해라는 글자는.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세계로 열어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갈무리하고 이후의 세계를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죠. 이 종교 지도자죠. 그러면 술해라는 글자를 4명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쪽 쪽으로, 그죠? 그쪽 쪽에 어떤 직업군을 가지면 굉장히 잘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그 궁극적인 내용은 12이 신사를 찾아내는 방법. 그죠? 찾아내는 방법은 정리하면 일지에 있는 글자와 삼합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 삼합의 끝글자는 전부 토죠, 토. 그 끝글자 다음부터 급살로 시작되더라. 그래서 출발은 12신살이 출발은 급살부터 출발한다. 그죠?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래갖고 12개로 그렇게 출발한다. 출발하는데 찾는 기준은 일지의 글자와 삼합이 되는 글자들끼리는 같이 이동한다. 삼합의 끝글자는 진술총 및 토로 되는데 그 다음 글자들과 바로 급살에 해당된다. 그 급살, 지살은 지살은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동. 그죠? 급살, 제살, 천살은 요 지하sek에 있는 거죠. 급살이라 하면 급탈한다는 거거든요. 급탈, 책에 지금 급살은 급탈당한다. 그럼 뭐를 급탈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급살은 재산을 급탈당하고 이런 경우예요. 재살은 이 재산을 뜻하거든요. 재물을 뜻하는데 여기서 절이라는 구간이라. 급살의 구간은 절지죠, 절지. 그죠? 해수가 지금 급살이지만은 절지에 해당된 거예요. 왜 여기가 절지나? 아까 영혼이 분리된다 했잖아, 혼백이. 근데 여기서 급살은 몸을 급탈해 간다는 거거든요. 내 몸을 급탈하지 않으면은 이 혼이 만약에 죽었어. 만약 교통사고 났어. 혼이 내게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혼이 저 있잖아요. 내가 보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저 이제 혼이 저 있어. 내가 갈 곳이 저 있는데 이제 있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급탈당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구천을 돌든지 하겠죠. 그래서 영혼을 달래가 좋은 곳으로 뭐죠? 49전가 뭐 해갖고 보내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2운성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살은 급탈당함을 의미한다. 망신수 재물을 이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몸을 급탈당한다.
사고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살은, 그 밑에 보면 재살은 어떻습니까? 재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그죠? 수옥살은 같이 힘을 뜻하고, 구속.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살은, 여기 보면 그거 안 나와 있나 모르겠다.